네. 하지 말아요. 더 크게 말하면 여기 이제 녹화되고 있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이거 뭐야? 자, 문화지체, 기술지체. 쉽지 않아. 왜 이리 쉽지 않지? 이제 물질 문화가 뭔지 여러분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네. 물질 문화는 뭐야? 스마트폰. 비물질 문화는 종교, 가치관, 제도, 규범. 그래서 밑에 이런 예가 잘 없긴 한데 후진국의 선진국의 규범이나 이념이 먼저 도입되어 정착되었는데 이에 비해 기술적인 발전이 뒤떨어질 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걸 기술지체라고 한다. 보통은 기술이 더 도입이 빠르고 기술 도입에 따른 정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가끔씩은 기술지체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었지만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투표권과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도입되었지만 이거를 뒷받침할 만큼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사회 구성원들이 1970년대, 80년대 사회 구성원들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이르다. 어디 가분하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때가 기술지체의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아노미는 일탈 이론에서 나왔죠. 일탈 이론에서 나왔을 때 변했는데 새로운 규범이 없을 때 그럴 때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대응책은 결국은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겠죠. 쭉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해야 될 거 사회 불평등 현상. 자, 오늘 사회 불평등 현상 할 때 사회가 불평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회 불평등 우리 사회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병원이요. 어디에서 불평등해요? 소득, 권력. 권력, 학력, 환경, 지위, 위신 이런 것들을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부여해 놓은 것 때문에 희소한 가치가 발생하는 것들. 자, 사회 구성원들 간에 대표적으로 우리 빈부격차 심하다. 소득에 있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누가 부자 되면 누군 거지 돼야 되죠. 그래서 소유 정도나 접근 기회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빈부격차가 있다.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불평등 현상, 소득 격차, 이런 거, 빈부격차 왜 발생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개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마다 능력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많이 벌고 못난 사람이 적게 보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합의한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으면 적게 벌고 많이 벌고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불평등 발생할 수 있겠죠. 의사와 환경미화원, 공장 노동자 이렇게 해놓죠. 자, 의사랑 공장 노동자랑 같은 월급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될래요? 공장 노동자. 그러면은 아무도 의사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의사 같은 생명을 다루는 고기능 고전문직에는 더 많은 월급을 줘야 그래야 의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불평등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기능론과 갈등론 할 때 또 나옵니다. 자, 사회적 요인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구성 간 사회적 희소가치 획득 기회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거 어떤 예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강남 3구 vs 질량 질량 누가 서울대를 많이 갈까? 질량. 강남 3구 왜? 질량 빼고 지방으로 해봅시다. 강남 3구랑 지방이랑 누가 더 서울대를 많이 보낼까? 강남 3구랑 전체 지방이랑 비교를 하면 전체 지방에 더 많은 고등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는 누가 더 많이 가? 강남 3구 애들이 더 많이 가더라. 그럼 이런 것만 봐도 사회 구조나 제도적으로 이 서울대라는 학력에 대한 접근 기회의 차이, 획득 기회의 차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대는 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사회적 희소가치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간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보내준대 너.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런 사회 구조나 제도 때문에 이렇게 희소가치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사회적 요인에 따른 차이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사회적 구조로 인한 불평등을 조금이나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했던 학력, 교육 이런 측면에서는 농어촌 전형 입시에서의 농어촌 전형, 소득 균등 전형 뭐 이런 기회 균형 균등 전형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그나마 완화하려는 해결책이 되겠죠. 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불평등. 여러분들 경제적 불평등은 너무 유명하죠. 소득 불평등.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한국전력의 SK 하이닉스 워낙 성과가 많이 받는 거야. 유명하니까. 근데 걔네들이 너무 워낙 잘 받는 거 인정한다 쳐요. 근데 대기업과 하청기업 없이 대기업들이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만 독식하는 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은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고,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의 소요 정도나 정치 참여 기회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평등이다. 여러분들 시위 해봤어요? 시위? 나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봤다. 사회적으로 나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봤다.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체육 나가자 뭐 그런. 체육을 나가자. 학교에서. 그것도 학교 내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낸 거죠. 우리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져 있냐? 이것도 서울과 지방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서울에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얘기를 안 들어줘. 그러면 서울 사람들 서울 막 이렇게 돼. 그냥 광화문 광장 나가서 막 얘기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여기 질량 광장 있어요, 없어요? 질량 많은 시위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정치 참여의 불평등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를 더 관여층이 많고, 지방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할 때 투표 정도밖에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문화적 불평등인데, 사회문화적으로 여가생활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이 차등 분배되어 있다. 그래서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공연 이런 것들을 1년에 몇 번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마음만 먹으면 보러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음을 진짜 힘겹게 먹어서 연차도 써가면서 보러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다. 미술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구 미술관 가깝고 대구 스타디움이 가까워서 괜찮지만, 올해도 오페라 공연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보기 어렵죠. 그래서 사회문화적으로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은 워낙 유명하지만 이제
경제적 불평등은 워낙 유명해서 잘 드러나 있었어. 근데 사회 문화적 불평등은 그동안은 잘 안 드러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 불평등 중요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재 남방 한계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사실 못 들어봤어요. 인재가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만약에 걸었을 때 인재 남방 한계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재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들 지방에 돈 5억씩 줘도 3억 받고 서울 산대. 왜냐면 2억씩 포기해가면서 서울에서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야. 왜냐면 사회 문화적 불평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여기는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울 살다가 지방 와서 이 논밭뿐인 환경을 보면 멘탈이 나가서 내가 이런 허허벌판에 깡쳐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천안도 아니야. 수원이 마지노선으로 수원 이남으로 가면 인재들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주요 이유라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 위에 공장을 짓게 된 거죠. 거기 물을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전기를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물 전기는 알아서 좀 국가 보고 구해달라. 거기는 지금도 용수를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도 안 지어져 있어. 원자력 발전소 경기도에 지어진 거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때문에, 인재 난방 한계선 때문에 구미나 대구에 공장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인재 난방 한계선 이게 뭐야? 사회 문화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 되겠어요? 유명한 건 경제적 불평등이지. 정치적 불평등 우리 같이 투표하니까 사실 잘 못 느껴. 근데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 최근 엄청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불평등 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 불평등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가요. 뭐 완냥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유발하여 통합을 전해하는 나쁜 점도 있다. 통합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야. 통합의 X. 불평등이 없으면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하네. 공부를 안 해도 돈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공부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단 말이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 불평등 형성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거 장점이고 단점이고 알겠죠? 불평등 현상은 어느 시대나 나타나는 보편성이었지만 그렇지만 어떤 희소 가치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특수성을 보인다. 조선 시대에는 소득, 재산보다 명예가, 신분이,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력이나 직업, 소득 이런 것들이 중요 불평등 요소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불평등 양상에 따라서 사회가 구분지어지는 형상을 계층화 현상이라고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범주화되고 구조화되면서 서열이 존재하는 현상을 계층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층화 현상 자체도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나타난다. 보편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요인과 범주화되는 양상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요인과 범주화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대. 특수성을 띈다. 불평등과 계층화 현상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등이 있어. 그러면 계층화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과거 불평등에 따른 계층화 양상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 보니까 과거에는 혈통이나 가문 등이 주요 계층화 요인이었는데 현대에는 개인의 능력, 업적, 성취 이런 것들이 계층화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위 개념 붙여서 생각하면
과거에는 귀속 지위,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 자신에게 붙어진 지위와 계층이 맞물렸다면 지금은 성취지위 중심의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의 계층화 현상은 신분제도, 카스트제도, 봉건제도 이렇게 개인의 능력으로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엄격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계층화 현상의 특징이고, 자 여기에서 하나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이거 체크해 봅시다.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건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자, 그리고 개방적 계층 구조는 반대로 자유롭게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상중하 계층 비율과 개방성. 자, 여기 다시 써봅시다. 계층 비율과 개방성 여부는 상관없다. 상층이 많고 하층이 굉장히 적어. 그러면 개방적인 사회야? 그냥 아닙니다. 상층이 많고 하층이 적다고 해서 개방성이랑 상관이 없어. 중층이 막 압도적으로 많아. 중층 90%야. 개방적인 사회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중하 계층 비율과 개방성 여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알겠죠? 네. 네. 자, 밑으로 가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이론 마르크스 이론과 베버의 이론이 있는데, 마르크스는 계급론, 베버는 계층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에 무리들이 구분지어지느냐? 마르크스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구분지어진다 이렇게 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했으면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 옆에 적어줄 수 있으면 상층부와 하층부로 계급이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고, 상층부는 생산수단을 소유했겠죠. 하층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유한 사람을 자본가라고 부르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른다. 계급론의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분법적으로 계급을 분류해서 상층부, 하층부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누고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계급론이다. 오직 이때는 생산수단이 요인이니까 생산수단은 경제적 요인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자본가가 되는 거고, 아니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서 이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계급 간 연대의식을 가지고 계급 간 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연대하고 자본가들은 자본가들끼리 연계하고 이 둘 간에는 서로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마르크스 이론인데, 이거 듣다 보면은 막 그렇게 또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계층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범죄화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권력, 계급, 위신 세 가지 측면,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사회 불평등이 발생하니까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다원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리고 계층화가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서열화임을 강조한다 라고 해서 얘는 딱 이렇게 구별지어져 있는데 계층론에 따르면 돈은 많은데 돈은 상층이야. 근데 명예는 없을 수 있겠죠. 네. 권력도 못 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어떨 때는 상층이지만 어떨 때는 하층을 경험하게 된다고. 네. 그래서 불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얘가 불연속적인 거죠. 네. 완전 딱 나눠져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한 사회 내에서 유동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게 계층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위 불일치 현상은 각 측면에서 나타나는 계층 서열의 개인의 위치가 서로 다른 현상 방금 아까도 말했지만 계급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인데 위신,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위치로 차지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기가 용이한 게 계층론의 장점이라고. 네. 그럴 수 있잖아. 학교에서 공부도 더럽게 못했는데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평판도 되게 안 좋아. 그런데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정상적인 일로 들어와서 돈은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설명하기에 계층론은 되게 적합하다고. 그런 것들이 지위 불일치 현상이고. 근데 이 교과서도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잡설이긴 한데 이 잡설이 하면 좀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거 더 해야 되겠다. 야, 요즘 그래도 이 자본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경제적 요인이 최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명예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다들 뭐 돈 벌고 싶어 하지. 돈 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회적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끝납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 불평등 현상도 사회 문화 현상이니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기능론과 갈등론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불평등 기능론에 따르면 차등 분배해야 개인이 노력할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배분된다. 이런 말이 뭐야? 전체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평등에 대해서 합의했어 안 했어? 합의했다.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했다. 네. 그러니까 불평등 현상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불가피한 현상이다. 불평등 현상은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왜냐면 불평등 현상을 해결한다? 차등 분배를 안 하겠다? 그러면 개인이 노력한다 안 한다? 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불평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알겠죠? 네. 갈등론에서는 어때요? 갈등론에서는 야 그거 불평등 현상 우리가 합의 안 했어. 지배 집단만 합의한 거야. 전체 합의 아니야. 전체 합의라고 속이는 거야. 지배 집단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우리한테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갈등론 입장이라서 불평등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평가가 보편적 현상일지 몰라도 해결 가능해, 해결 불가능해. 해결해야 될 과제야 아니야. 과제예요. 불가피하지는 않다. 해결해야 될 과제다.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어줍시다. 기갈도 입장에서 불평등에 대한 보편성. 자, 보편성.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 보편성 인정해요 안 해요?
둘 다 보편성을 인정해요. 근데 불가피하냐 안 하냐? 불가피하는 게 뭐야? 해결 대상이냐 아니냐? 해결 대상이냐 아니냐? 기능론은 불평등이 해결 대상이야? 아니요. 아니다. 갈등론은? 맞다. 맞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둘 간에 차이가 있다. 되겠죠? 네. 안 돼요? 돼요. 안 되면 더 설명해야 돼. 돼요. 두 사람밖에 안 된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20명을 위해서. 아. 됩니다. 선생님 볶음 빨리 빨리. 됩니다. 그, 4명. 다들 대답해라. 됩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 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기능론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필요하긴 한데 배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에 대해서 그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까지 오케이야. 근데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잖아. 네. 이런 것까지 오케이 해야 돼? 의사는 막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50억 벌고 그 밑에 있는 하청기업은 막 1,000만 원도 연봉 그 성과급 못 받고 이러는데 괜찮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럴 거면 SK 하이닉스 가라. 꼬우면 의사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기능론의 문제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되는 사람들의 현실을 너무 그냥 계산할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기능론은. 갈등론은 불평등을 해결해버리면 불평등 현상이 갖는 성체 동기 유발이라든지 개인의 노력 같은 사회적 순기능을 경시하는 문제가 있겠죠. 아무도 노력 안 할 거 아니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 하나하나 배급받을 수 있는 게 10만 원 똑같다.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회 불평등 형상입니다. 여러분들.